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8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한자어는 품귀, 품귀 현상 이런 거 할 때 품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품귀는 이렇게 씁니다. 물건을 쌓아놓은 물건 품자고요. 지난번에 입구자, 그 함구라는 한자어를 다루면서 입구자가 반드시 입만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릇 혹은 물건의 뜻일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그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한자 설명할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귀할 귀자 이렇게 이것도 뭐 아주 어려운 한자는 아닙니다만 속에 패자가 들어가 있는 게 확실히 눈에 들어오죠. 뜻은 이렇게 됐습니다. 물건을 구하기가 어려움. 직역을 하면 물건이 귀해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더위가 심해서 선풍기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 요즘 선풍기 품귀 현상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에어컨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자, 대신 이 품귀라는 말을 1993년 행정용어 순화 편람에서는 될 수 있으면 달림을 쓰라고 물건이 우린 딸린다고 하죠. 그런 달림을 쓰라고 되어 있지만 글쎄요. 뉴스에서도 아직까지 자주 쓰이는 거 보면 이 순화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품귀. 근데 왜 이거를 순화해야 되는지는 전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본에서 온 말인가 싶기도 했는데 또 찾아보면 그것도 아니고 그랬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글자 중에 첫 번째 글자입니다. 물건 품자입니다. 딱 봐도 물건이 가지런히 쌓여 있거나 그렇죠? 정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한자는 역시 비율을 맞춰서 쓰는 것이 가장 단정해 보입니다. 세 글자짜리는 세 개짜리는 이렇게 좀 위에 거는 크게 쓰고 아래 거는 작게 써도 되고요. 똑같은 글씨로 써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간격입니다. 이 간격을 좀 고루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한자가 좀 더 균형 있게 보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5급 한자고요. 장음으로 되어 있네요. 물건, 품 이렇게 돼서 중국어로는 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삼성이니까 장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릇이 가지런히 있는 모양. 그래서 여러 가지가 또 있다. 해서 종류가 많다까지 파생되고 종류, 품질, 품평, 그러니까 평가하는 거 의미로 확대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입구자가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건 알아보기가 참 쉽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초서체죠. 자 보시겠습니다. 활용 단어를 보시면 품귀 현상, 문서 장자도 되고 상태할 때 상자도 됩니다. 형상 상자도 됩니다. 그래서 품귀 현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현상을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골동품 해서 품이 됐는데 물건 품자야 뭐 어렵지 않겠지만 이 골동이란 말이 또 따로 떼어내서 설명해도 좋을 만큼 이야기할 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뼈 같은 거를 많이 구해서 모았나 봐요. 이게 소중한 가치가. 지금은 보통은 도자기나 아니면 고미술품, 작품 같은 것을 많이 골동품이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 골동이라고도 하지만 그 같은 발음으로 고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뼈 골이 반드시 아니어도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발음이 너무 우리는 골과 구지만 중국어는 똑같거든요. 구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서 오히려 구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동자가 좀 이제 특이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골동품이나 뭐 이런 거 단어를 쓸 때 아니면 볼 일이 없어요. 그래도 단어는 2급 글자는 2급 배정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많이 씁니다. 이게 관리하다, 뭐 다스리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동사장 이렇게 하면 이사장, 뭐 회장, 뭐 이 정도로 쓰이는 경우가 중국에서 꽤 많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주제에서 벗어났겠지만 이 동자가 그래서 아무리 해석해도 다스리다라는 뜻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의 설명을 보면 또 이게 뭐 주머니로 담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한디엔
중국의 그 온라인 서점에 보면 시엔차 깊이 이렇게 숨기다, 간직하다의 뜻이 이 동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뼈 같은 것을 소장한다. 그런 물건. 뭐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골동반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 밥 반자를 쓰면 이게 비빔밥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그럴 때는 인제 자질구레한 물건을 한데 섞은 것 골동품 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여기서 오히려 품보다는 골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드린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고동 아니면 고완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중국에 아무래도 우리보다 더 발전 이런 골동품이 발달을 했겠죠. 시장도 훨씬 더 크고요. 네. 가서 중국 여행하실 때 보시면 재미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론 몇 개 사 오셔도 되는데 너무 비싼 거는 또 세관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다음 보시겠습니다. 품평. 아까 보시면 그런 품질을 종류를 평가하다, 분별하다의 뜻에서 평가하다의 뜻도 있습니다. 물품의 좋고 나쁨과 가치를 평가한다. 그래서 품평이라고 하고요. 중국에서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음미한다. 그러면 그때는 품차라고도 합니다. 핀차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고상하게 그 차를 평가하는 그럴 때 품자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품사라는 데서도 이 물건 품자가 나오는데요. 이 종류별의 그 어떤 그 말, 그래서 갈래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이 품이 왜 품자가 쓰여 있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종류거든요. 우리는 구품사죠.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영어랑은 또 품사 종류가 좀 다르고 중국어랑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일본어랑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일본어도 좀 다르죠. 문법이. 자, 그래서 품이 들어간 단어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귀할 귀자를 보셔야겠죠. 귀할 귀자도 장음입니다. 5급 배정 한자고요. 발음은 꼬에 이렇게 돼 있고 조개 패자를 중국 간체자에서는 이렇게 생략합니다. 얼마나 이게 또 효율이 있을지는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조개 패자를 웬만하면 이렇게 바꾸어 쓴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귀할 귀자는 중간에 변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갑골문을 보시면 두 손으로 여기도 있네요. 두 손으로 흙을 움켜 뜨는 모습. 그래서 예전에는 흙이 상당히 모든 사물의 기본이었고 어떤 물질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귀했다라는 뜻으로 출발했지만 이 소전 이후부터는 조개 패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흙이 아니라 재화, 보물, 가치 있는 것을 이렇게 손으로 쥐는 그런 모양에서 지금의 한자가 로 변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서체는 정말 어렵네요. 초서체는 아무리 봐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발음은 꼬이 해가지고 이 사성도 중국어 지금 사성조의 사성도 장음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습니다. 중국어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자, 활용 단어 보시겠습니다. 부귀영화. 부귀와 영화다. 뭐 나머지는 괜찮은데 이 화자가 좀 특이하죠. 화자에 이 획순이라든가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고요. 정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야 되죠. 이게 좀 개인적으로 특이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희귀죠. 희귀. 희귀 뭐 종, 희귀 질환, 희귀병 해서 희귀고요. 희한하다 할 때도 희자가 드물 희자가 쓰이죠. 그 다음에 귀하, 누구누구 귀하. 요즘에는 많이 쓰진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단어죠. 편집글에서 상대편을 높여 이름 다음에 붙여 쓰는 말. 듣는 사람, 듣는 이를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 뭐 귀하께서 뭐 해서 보통 문서에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고귀하다. 고귀, 훌륭하고 귀중함. 고귀하다도 보통 고귀하다라고 할 때는 한자를 보통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한자라는 사실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고귀위가 생각나네요. 꽃기오, 달기 우는 소리를 신라 때의 그 탄생 설화였던가요? 고귀위. 그래서 가보니까 뭐 아래서 누가 태어났다. 뭐 이런
설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래서 귀할 귀까지 살펴보았고요. 간단하게 품귀에 대해서 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어떻게 얘기하는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리 그 국어 규범에는 93 년도에 제정한 규범에 보면 우리 이거를 이제 달림으로 순화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일본어 사전 살펴보고 중국어 사전 살펴봤는데 뭐 따로 품귀라는 표현을 직접 쓰는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영어도 많이 다르죠. 네. scarcity, scarcity 이렇게 얘기를 발음을 하는 거면 이거는 뭔가 드물다, scared. 그죠? 네. 뭔가 드문 경우를 인제 명사형으로 말한 거고요. 중국에서는 이게 이들 결자죠. 얘는 물건 화자입니다. 결화. 그래서 최호 이렇게 혹은 짧은 단자를 쓰고 있어요. 또한 호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품귀. 그쵸? 최호어 시엔샤 하면 이제 품귀 현상, 현상은 뒤에는 똑같아요. 네. 그래서 결화라는 최호라고 얘기하고요. 일본에서 쓰는 봤더니 일본은 일단은 이 품자가 물건이라는 뜻으로 신하라고 많이 훈독이 됩니다. 신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귀자는 또 없어요. 그래서 시나가레 이게 이제 그 말을 고자잖아요. 둘 다 훈독이고요. 이거는 우리도 많이 쓰죠. 시나기레. 네. 이 키레루가 이제 끊어지다. 물건이 끊어지는 거니까 더 이상 없다. 그래서 우리말로 뭐라고 합니까? 그 한자를 그대로 읽어서 품절이라고 하죠. 네. 오히려 품절을 이게 순화하는 거는 제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일반 대중이 쓰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고 품귀는 그냥 써도 되지 않겠느냐 전 생각이 듭니다. 품귀와 품절은 좀 다르죠 사실은. 품절은 없어진 거니까 이게 다시 채워질지 모르는 거고 품귀는 품절이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물건이 귀해진 거를 에 포인트를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품귀라는 한자는 일단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한자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함구령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했던 거를 제가 안 지웠었네요. 잠깐 지우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쪽을 지웠고요. 그래서 품귀에 대해서 한중 일영 이렇게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품귀라는 한자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활용 단어 쪽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단어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저는 또 다음 컨텐츠에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